두 개의 법과 관련된 얘기입니다. 하나는 헌법재판소 그리고 하나는 대법원입니다. 여기 보면요. 어제 헌법재판소가 몇 가지 결정을 좀 내놨는데요. 이게 굉장히 의미가 좀 있습니다. 여기 보면요. 현재 민주화 보상금 받았어도 국가배상 청구가 가능하다. 2015년 양승태 대법원 판결 뒤집었다. 이게 돼 있어요. 판결이 여러 개가 있는데요. 우선 첫 번째는요. 민주화 보상법 보상금 등에는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판단했다. 그리고 정신적 손해배상에 대한 배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금전적 보상이 이루어졌다고 해서 국가배상 청구권 행사를 제한하는 것은 법의 목적에 맞지 않는다라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민주화 보상금을 받았지만 정신적 손해 부분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보상된 게 아니니까 추가로 할 수 있다라는 판결입니다. 그리고요. 또 하나 판결이 있는데요. 헌재는 이날 과거사 사건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모 씨 등이 제기한 국가배상 청구권 민법상 소멸시효. 그러니까 아무튼 이 소멸시효와 관련된 무언가를 이 과거사 관련된 소멸시효와 관련된 거를 헌재가 결정을 했는데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기존 국가배상 소멸시효 3년이 아닌 민법상 소멸시효 6개월로 적용한 거는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민법상에서는 통상 6개월, 어떤 일이 벌어진 이후에 6개월까지만 인정해 주는데 이거를 과거사 관련해서 적용한 거는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있는데요. 내용이 좀 복잡하지만 대법원 판결 취소는 헌법소원 대상이 아니다. 그러니까 대법원에서 나온 그 확정 판결을 문제가 있으니까 헌재에서 이른바 판결 소원을 해달라. 이걸 헌재가 뒤집어달라고 했는데 대법원 판결을 취소할 수는 없다라고 결정했답니다. 내용이 좀 복잡한데요. 조대진 변호사가 좀 쉽게 좀 설명 좀 해주세요. 먼저 앞에서 말씀 주셨던 그 민주화 보상금에 관련된 부분은 논점이 두 개입니다. 그 기존에는 2015년 대법원 판결은 민주화 그 운동 피해자들이 민주화 보상법에 따라 가지고 그 보상금을 일단 받아버렸다면 추가로 그 외의 보상은 또 청구를 할 수 없다. 화해된 걸로 이렇게 간주한다라는 조항이 있었는데 그게 위헌 판결이 됐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이제 그 헌법재판소가 판단한 부분은 민주화 보상금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거는 물질적인 부분에 국한된 것이지 정신적인 손해까지 화해 간주로 보는 것은 너무 위헌이다라는 취지로 판단을 한 것이었고요. 물질적, 정신적으로 좀 나눠서 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 위헌 판결을 한 거는 그 민주화 보상금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정신적 손해배상은 별도로 청구할 수 있다라는 부분으로 지금 판단을 한 겁니다. 그 판결 역시 대법원까지 가서 결정이 된 내용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 논점은 아까 말씀드린 그 소멸시효에 관련된 부분이었는데요. 그 국가배상에 관련된 부분은 당사자가 그 피해에 관련된 부분을 알고 제기하는 게 참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법상의 손해배상 그 소멸시효인 6개월을 적용을 하는 건 너무 짧다. 그렇기 때문에 권리구제에 효율적이지 못하니까 그런 부분도 위헌이다라고 판단을 한 겁니다. 아까 6개월 하지 말고 더 길게 봐야 된다. 그렇죠. 국가배상법상에 3년까지는 봐줘야지 되는데 왜 이걸 짧게 해석해서 권리행사 기간을 더 줄여놨느냐라는 취지에서 위헌 판결을 내린 겁니다. 그럼 대법원 판결을 취소할 수 없다. 이건 또 뭡니까? 원래는 이제 그 헌법소원이라는 게 다 되는 건 아닙니다.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불행사를 통해서 기본권 침해가 있어야 되는데 이번에 이제 쉽게 말씀드리면 대법원은 재판은 법령을 적용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요게 공권력의 행사, 불행사에는 예외적으로 될 수는 있다. 근데 이번에 관련된 부분은 공권력을 법원이 공권력을 행사해서 법령을 적용한 게 아니라 해석한 부분, 그러니까 법원의 해석에 따른 작용에 대한 것일 뿐이기 때문에 이거는 법령을 적용해서 위헌인 법령을 적용한 것이 아니다라는 취지였기 때문에 각하된 겁니다. 제가 신문을 읽고 지금 설명을 들었는데도 저도 알쏭합니다. 굉장히 어려운데 전체적인 의미는 이렇습니다. 여기 지금 한국일보가 그 의미를 짚었는데 헌재가 아무튼 어떤 법원이 내린 판결에 대해서 일부 위헌이다라고 결정을 했어요. 그러면 이게 뭐가 되냐면 대법원이 결정을 내린 건데 판결을 한 건데 이게 일부 위헌이다 했기 때문에 대법원이 최고 법원의 위상이 좀 흔들릴 수 있다. 이런 의미가 있다 그러네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설명을 추가적으로 드리면
그러니까 위헌이 되면은 완벽하게 이제 그게 이제 기속력이라고 합니다. 예. 다 따라야 되는 다른 기관들도 따라야 되는 예. 기속력이 되는데 예. 이 기속력은 완전히 위헌인 경우에만 기속력이 있고 예. 일부 위헌이거나 한정 위헌인 경우에는 예. 대법원이 이 기속력을 받지 않기 때문에 꼭 따라야 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헌재가 일부에 대해서 위헌을 내렸더라고 하더라도 대법원이 나 그거 안 따라 이럴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국민이 바라보기에는 헌재가 이렇게 판결을 일부 위헌이라고 했는데 왜? 대법원이 따르지 않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이게 약간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간의 신경전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그러니까 최고 법원에 관련된 부분, 헌재는 내가 그 헌법에 따른 판결을 했으니까 따라라. 대법원은 그건 기속력이 없으니까 내가 판결은 내가 하는 거지 내가 굳이 따를 필요 없다. 이렇게 해서 신경전 때문에 조금 다른 결론이 나오기도 합니다. 애매하군요. 완전히 위헌이다도 아니고 일부 위헌이다니까 뭐 일부니까 일부는 합헌 아니냐. 안 따라도 그만 아니냐. 이런 반응이 대법원을 보이는 건가요? 그거 어떻게 됩니까? 약간 좀 혼란스럽긴 하지만 굉장히 의미가 좀 있는 내용들에서 소개했습니다. 이 내용은 이번엔 대법원 얘기네요. 양심적 병역 거부 새 판례 나올까? 대법원이 어제 공개 변론을 했습니다. 공개 변론에서 이 두 가지 의견이 맞섰습니다. 이렇게. 병역 체계를 무력화한다. 양심적 병역 거부를 인정해주면. 아니다. 국가가 양심을 보호해야지 무슨 소리냐. 이렇게 맞섰다고 합니다. 여기 보면요. 대법원이 종교나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가 법적 처벌 대상인지 최종 판단하기에 앞서 어제 공개 변론을 열었다. 그런데요. 여기도 또 헌법재판소가 등장합니다. 헌법재판소가 이미 대체 복무제를 규정하지 않은 병역법에 대해서 헌법 불합치 결정을 한 지 2개월 만이다. 그러니까 헌재는 대체 복무를 왜 법에 없냐. 이게 문제다. 그래서 헌법 불합치. 문제가 있으니까 고쳐야 된다라고 했는데 아직 법원은 양심적 병역 거부를 인정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해서 아직까지 결정을 안 하고 있는 상태. 이게 또 뭐가 또 달리 가는 것 같은데요. 이건 변환병 변호사께서 설명 좀 해주세요. 달리 가는 건 아니고요. 네. 헌법재판소가 단순히 위헌 선언을 한 게 아니라 네. 우리나라 병역법에 대체 복무제를 규정하지 않았던 것은 헌법 불합치로 판단했습니다. 네. 헌법 불합치라는 것은 만약에 위헌으로 판명해버리게 되면 누구든 병역법에 따라서 이 병을 거부해도 처벌 안 받게 되거든요. 법의 공백 상태가 생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헌법 불합치라고 하면 이 법 자체가 문제는 있지만 법적 공백 상태가 생기니까 일단 이 법 자체는 적용하도록 하고 유진하고 일정한 시간을 줄 테니까 1년이든 2년의 시간을 줄 테니까 그 안에 국회에서 법을 개정해라. 대체 복무제가 없으면 만약에 2년 후에 또 헌법 소원이 들어오면 그때는 위헌선을 해서 날릴 거니까 그 전에 국회가 법적 공백 상태라든가 법적 흠결 상태를 해소를 해라라는 것이 헌법 불합치 판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헌법재판소가 대체 복무제가 없는 병역법은 문제가 있다라고 했었지만 아직은 적용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그 법에 따라서 지금 대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제 그 양심적 병역 거부를 주장하는 사람들 논리는 헌법재판소는 인정을 하지 않았느냐. 그렇죠. 대체 복무제가 없으니까 문제가 된다고 거긴 하는 대체 거니까. 복무를 얘기했는데 이게 또 대법원은 무슨 소리냐 이렇게 되는 그렇죠. 거네요. 그러니까 이제 그쪽에서 주장하는 논리, 법적으로 논리를 구성하는 것은 우리나라 병역법에 보면은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병역을 거부할 수 있다라고 돼 있습니다. 기존에는 그 정당한 사유를 해석할 때 천재지변이나 교통사고처럼 객관적으로 명백한 사유가 있을 때만 병역을 거부할 수 있고 그때는 처벌하지 말자라는 것이 기존의 판례였거든요. 근데 양심이라는 것은 개인의 속이기 때문에 마음을 들여다볼 수도 없고 머릿속을 들여다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주관적인 사유는 정당한 사유에 포함되지 않는다라는 것이 기존의 그 대법원 논리였던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법원에서는 그럼 지금까지 헌법재판소가 저런 판단을 했었긴 했었지만 지금까지 관례대로 정당한 사유를 객관적인 사유만 볼 것이냐 아니면 양심과 같은 주관적인 사유도 정당한 사유로 볼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논쟁이 벌어지고 있던 것이죠.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병역법이 적용되는 시간 내에는 정당한 사유를 우리 사회가 어떻게 봐야 될 것인지 헌법재판소라든가 여론의 흐름을 고려를 해서 우리가 정당한 사유를 좀 더 폭넓게 해석해 줄 것인지 아니면은 예전과 같이 좁게 해석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이제 어제 공개 변론을 열고 이제 뭐 검찰 측과 이제 여러 가지 시민단체 쪽 그다음에 양적 병역 거부를 주장하는 사람 논리를 들으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의견을 수렴했던 겁니다. 헌재와 대법원 결정이 참 글쎄요. 같이 가는 게 만들 텐데 명확하게 아직은 약간 그런 느낌은 국민들이 받지 못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요거는 계속 진행 중이라서 좀 지켜봐야 될 사안 같으네요. 예, 김창윤 교수님. 헌법재판소에서 대체 복무제를 입법화하라고 내년 12월 31일까지 기한을 못 박았습니다. 그래서 이 관련 법을 지금 만들고 있는 중이죠. 문제는
그 기간 동안에 그러면 예. 지금 병력 거부한 사람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내용을 보면 이 그 국방부 측 그 예. 총무팀장이 나와가지고 예.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말하자면 대체 복무제 도입 시 무죄 선고자에 대해서도 경과 규정을 둬서 병력 의무를 다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참작해 달라 이런 주장을 해서 예. 저는 헌법재판소는 대법원 판결을 내리기 전에 예. 어떤 법적 미비나 예. 이런 부분을 보완해 달라는 그런 취지이기 때문에 예.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사이에 저는 헷갈릴 이유가 하나도 없고 충돌은 아니다. 충돌은 아니죠. 아니라고 봐야 그럼 된다. 입법 미비를 대법원은 예. 내년 그러니까 이제 국회에서 예. 하게 되겠죠. 아마 내년 말까지는 이 대체 복무제에 대한 입법화가 전 이루어지리라고 보는데요. 그러면 또 걱정이 드는데 내년 말까지 미비한 법 내용을 다시 법을 개정이나 손질하라고 국회한테 요청했는데 국회가 안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도대체 안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 이제 뭐 의사의 합치가 있는지 없는지는 예. 모르겠지만 헌법재판소나 대법원이랑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당사자들은 이게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따르지 않으면 유죄가 되거든요. 병역법 위반. 예. 그래서 헌법재판소의 판례에 따라서 무죄를 선고해달라는 취지로 하고 있기 때문에 예. 뭐 그 개정이 되지 않으면 뭐 유죄는 뭐 어쩔 수가 없는 그런 상태가 되거든요. 국회에서 안 한다고 이게 또 헌재가 뭘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그 변함정 네. 변호사. 예, 예. 그러니까 사실 그 헌법재판에서 지금까지 법적 공백 상태를 우려해서 예. 언제까지 시한을 정해주고 그 개정하지 않으면 그 이후엔 위헌으로 선언하겠다라고 예. 결정이 많이 나왔었는데 예. 국회가 입법을 해태해서 사실 기간을 넘긴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예, 예. 이제 아직 다행인지 불행인지는 모르겠지만 예. 그런 사건이 불거지지 않아가지고 예. 국회에서 법을 개정하지 않았을 경우 그 법을 적용한 것은 어떻게 되느냐. 판례가 나오진 않긴 했었는데 예. 사실 국회가 이렇게 임무를 해태하고 방기했던 사례는 좀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법의 자체 현재 헌법재판소가 들어오면 이건 위헌으로 선언할 것이다라고 했는데 국회가 개정 안 했던 사례. 아니 좀 우리가 그런 앞서서 고백들이 이 공수표 국회를 소개를 해서 저도 뭔가 그런 생각이 근데 듭니다. 그게 개정이 안 될 가능성은 없는 게요. 왜냐하면 이 부분을 개정을 안 하면 병역법 전체가 다 무효가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이거 말고도 다른 이유로도 병역법 위반한 사람도 다 무죄가 됩니다. 그러니까 엉뚱한 일이 또 벌어질 수가 그렇죠. 있겠군요. 그렇기 때문에 개정은 아마 할 겁니다. 압박을 좀 국회가 좀 느껴야 되겠습니다. 자, 이번엔 신문에 실린 사진 2장 정도 준비했습니다. 보시죠. 어느덧 가을이 폭염에 시달리고 이제는 폭우에 시달리는데 그래도 가을이 오는 고추 잠자리가 지금 나무집에 앉았습니다. 여기 보면은요. 경남 남해의 들녘인데 거기에 밤나무 이파리에 잠자리가 저렇게 앉아 있습니다. 어김없이 계절은 바뀌고 있습니다.